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5월부터 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음식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몸이 체중도 많이 빠졌고 또 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 아주 주위로부터 실망도 주고 제 자신도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정법 공부를 그래도 4, 5년 했는데 왜 이 꼬라지냐 이렇게 실망도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실망을 주고 정법 공부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인 마음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나 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지난 8월 스승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지난 8월 17일 창원의 법문을장을 열게 됐습니다. 제가 가기는 싫었지만 몰골이 하도 꾸중충해서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번 스승님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법문장을 마치고 다시 음식 장소에 갔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스승님 제가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여쭈니 표적이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5월부터 팽개친 법문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법문은 뭐냐면 앱에 특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공인이라는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구나. 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그 마음이 공으로 돌아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제 입장만 생각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법문을 힘이 없어서 침대에 앉아서 그나마 좀 예의를 갖춘다고 그렇게 듣고 자세와 마음이 공으로 다시 돌아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공부를 하던 차에 한 3, 4일 후에 스승님 말씀 계기로 그 법문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소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한 그릇씩 먹게 된 게 한 열흘 됩니다. 힘이 펴지고 체중도 돌아오고 생기가 돋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바깥 외출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바로잡은 것이 맞는 공부인지 혹시나 우리 도반님들도 공부 차원은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맞는 공부의 방법인지 자세인지 한번 점검받는 차원에서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무엇이 안 된다든지 뭔가 안 풀린다든 이렇게 되면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공부하기에는 오늘은 시간이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요지만 내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몸이 아픈 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부터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종합 진단부터 먼저 받아봐야 된다. 그걸 받아보니까 다 깨끗하다. 요렇게 나오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아픈 이유가 뭘까? 신들이 출몰 한다든지 조상이 출몰 한다든지 귀신이 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의심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이러냐? 이거는 이제 또 요것이 이제 그 진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몸 진단은 병원에서 하지만 우리가 탁한 에너지의 진단은 스승이라든지 무속인이라든지 뭔가 또 이렇게 그 점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뭐 제자들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쪽에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진단을 하는 게 있고 나서는 게 있고 여기 또 틀린 거죠. 진단은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하지만 나서는 거의 전문도 또 다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몸이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몸을 점검한다.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육신, 이거 물질에 대해서 상행기 있다든지, 뭐 내장이 빵꾸 났다든지, 소화기관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신경선이 어떻게 갖고 뇌를 자꾸 입맛을 떨어지게 하고 소화를 안 되게 하고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거 종합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단해보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병입니다. 병원에서 진단해가지고 없다라고 하면, 물론 병원에서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바르게 했는지, 빠져먹은 거는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게 해보고, 만일에 여기에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무조건 신병으로 딱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과 우리 3, 4차원이 동시에 지금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병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병이 오면은 표적이 온다든지 무슨 이게 뇌한테 어떤 경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까지도 표적이 오는 거죠. 오면은 우리가 지금 애를 이제 여기서 하나 딱 들고 넘어갑시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어려워 갖고 환자가 됐었느냐. 또 이게 신격구 회장이 어떤 식으로 해서 환자가 됐느냐. 이런 거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풀어보면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우리 회장님들하고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이게 박사들, 뭐 이런 분들, 과거의 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죽을 때 그렇게 추하게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 뭐 이런 분들도 추하게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그 죽는 방법, 아픈 방법은 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근본부터 따놓고 나중에 우리가 풀면, 또 내가 다른 데로 가볼까봐 한참 가다가 근본을 안 따줄까봐. 근본이 뭐냐? 내가 이 사회 혜택 본 만큼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가고 있으면 내가 이 국민들부터 이 백성들 또 이렇게 사회로부터 혜택을 보고 성장을 할 때가 있고, 성장했으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해야 될 때 하지를 안 하고 이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이것이 차츰 시간이 몇 년이 갑니다. 갔는데도 지금은 이제 아직도 안 하면 이때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픔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우리 집안이라든지 내 집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차고 들어온다. 차고 들어오는데 이 사회에 많은 에너지를 먹고도 네가 할 일을 전혀 안 했다면 이 사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 역할, 걸음이라도 돼야 된다. 요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회장님의 큰 회사 회장님인데 그렇게 시퍼렇게 다니면서 뭐 스님도 도와줬다, 뭐 저쪽에 저 목사도 도와줬다, 뭐 거름뱅이도 돈을 내가 줬다, 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잘난 것 같았는데 어째 갑자기 이래갖고 이래가 휠체어에 끌려다니고 왜 이러냐? 그 서서히 시푸른 많은 직원들도 있고 가족들, 우리 회사 직원들을 그 엘리트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 나는 이래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값을 내놔야 됩니다. 값을.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은 자는 네가 그렇게 활동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은 적이 없다면 분명히 값을 지불하고 가야 된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이 조직의 간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고
희생이 있어서 내 하나가 탄생하는지 모른다면 너는 조직의 간부도 아니요, 지식인도 아니요, 이 나라의 윗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아픔은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아픈 게 내한테 왔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다. 세상을 쳐다보며 통찰하는 것이 그게 윗사람이고, 우리가 얻은 조직에다가 우리 공직에다가 이런 데다가 간부 자리 둔다라는 것은 간부 자리에서 공부하라고 그 환경을 준 것이지 네가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이 나라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행세를 하는 사람 말고,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을 공부를 시키는 자리에 그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너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네가 언제 대통령 해봤다고? 네한테 대통령 자리를 맡긴단 말이고. 이 국민들이 많은 혈세를 들이고 많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내 주위의 환경을 전부 다 네한테 맡겨서 이걸 어떻게 쓰든 너의 공부가 완성되라고 그 자리 보낸 것이지 통치하라고 그 자리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된다.